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원국의 오행은 모두 있거나 고른 것이 좋고 십성 또한 치우치지 않은 사주가 좋다고 보는데요. 어느 오행이나 십성이 많은 사주라면 다른 오행이나 십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다른 십성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성이 많은 사주의 특성을 알아본 후 재성 과다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일간이 할 일이 많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여러 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안테나를 펼쳐 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이고 신약할 가능성이 높지요. 재성이라는 것이 돈과 이성을 의미하므로 일간이 힘이 있어야 재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인데 반대 세력인 재성이 많으면 당연히 일간이 신약한 것입니다. 재성이 많으면서 신강한 제왕 신왕한 사주는 중신강의 사주가 돼서 귀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재성이 많은 사주는 일간이 신약해지면서 재생관을 하는 것이니까 관성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해진 일간을 강해진 관살이 극하게 되므로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비겁이 있어야 구세주가 됩니다. 재성이 많으면 인수를 사용해서 억제하는가, 아니면 비겁을 사용해서 재를 통제하는가를 구분해야 하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재성이 많은 아이들은 주로 밖에 나가서 놀고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은데요. 양육자가 그 특성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막거나 통제를 하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갖는 습관을 갖도록 조력을 해줘야 하지요. 이미 재성이 많고 왕한 사주는 인성이 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인성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비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나 동료의 힘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도 사주 원국에 비겁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즉 다양한 친구 관계나 인맥을 활용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재성이라는 십성은 일간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며 호기심이고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남녀 모두에게 재성은 부친을 의미하고 남자는 배우자나 여자를 의미하며 여자는 시어머니를 뜻하는데요. 인성이 어머니가 되니까 제극인의 원칙에 따라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부친이 되는 것입니다. 재성의 역할에 따라 부친과 배우자의 길흉 관계를 유추하게 되는데요. 재성은 관을 생하므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재성이 많으면 시어머니가 많은 것이므로 남편의 인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성의 인연이 많고 인기가 많다고 해석하면 부드러운 통변이 될 것이고요. 사주의 재성이 왕하면 남자는 이성으로 인해 구설수가 생기거나 이성으로부터 복잡한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재성을 다루는 일간의 기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재성이 왕해도 일간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면 무난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재성의 힘에 눌려 공처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성이 많고 정편제가 혼잡된 경우는 갈등을 뜻하지요.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명의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복이 많은 것이므로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재성 혼잡은 갈등이고 욕심이므로 욕심이 많으니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재성이 식상과 함께 있는가, 인성과 함께 있는가, 관성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재성도 정제와 편제로 나뉘는데 정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규칙적이고 보장된 수입이라면 편제는 횡재성이고 고정적이지 않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성이 많고 혼잡한 경우는 편재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재물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성 재물이나 투기성 재물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재성이 많은 사주는 돈을 다루는 힘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돈과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으로 오히려 돈을 다루는 데 신중하지 못해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지요. 작은 돈은 우습게 여기고 큰 돈에 관심이 많은 성향이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재성이 약한 사람에 비해 신중하지 못하지만 일간이 재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운에서 조력을 해주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는 일복도 많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분주하지요. 일을 버리고 만들어서 하는 편이고 어디라도 쫓아다니는 사람이므로 바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원국에 식상이 없는데 재성만 많다면 과정 없이 결과를 바로 추구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시작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손에 쥐는 결과가 적게 됩니다. 식상과 재성은 단짝이죠. 식상과 재성이 서로 도우면 결과도 좋은 것인데요. 이것을 식상생재라 합니다. 재성은 네트워크가 넓고 다양하고 일과 사람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넓은데요. 소수의 사람을 깊이 만나지 않고 넓은 사회관계를 맺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일간의 힘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용신을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명조는 추월에 태어난 무오일주 남매인데요. 천간에서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을 하고 있고 지지 역시도 자축으로 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조후적으로는 화토가 용신이 될 것 같네요. 화토가 용신이라고 해서 용신이 들어오면 만사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천간 10개와 지지의 12글자는 각각 하는 역할, 글자의 뜻, 음양의 짝이 다 다른데요. 이런 명조는 공부와 진로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해봄직한 명조인데 특히 계묘대운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재가 많다는 것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손으로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요. 요즘의 핸드폰, PC, 장난감 등이 될 건데요. 물론 재는 학창시절의 학마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양인의 재가 많은 사주들이 늘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데요. 재가 많을 때는 늘 외부 활동을 통해서 왕성한 기운을 눌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되는 공부만 시키게 되면 반발심도 커지게 되고 엄마 없는 틈만 생기면 나가려는 습성이 있죠. 스포츠나 헬스 같은 몸을 쓰게 되면 좀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공부운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빠와는 인연이 적은 편이고 늘 인성인 엄마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될 것 같고 재물복은 있지만 나눠야 하는 아픔이 있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